얘기 드리지만은 강의실에서 스트리밍 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진도 다 나와서. 오늘 할 거는 파손 해석인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NC스 하면서 내내 썼던 거는 엘라스틱 뭐였지? 아이소트로픽 엘라스티시티? 등방성 리니어도 했죠. 이런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내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했던 거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얘를 집어넣는 거는 여러분들 NC스에서 딱 두 개 넣었었죠. 푸아송비하고 영수 모듈러스. 영수 모듈러스는 여기에 대한 이거 비율이잖아요. 늘어났는 데 대한 얼마만큼의 스트레스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가정했던 거는 그냥 잡아 늘리면 잡아 늘린 만큼 힘이 더 들어간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한 물체들을 썼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파손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재료역학 때 배웠듯이 무한정 잡아 늘리면 무한정 늘어나진 않죠. 모든 물체들이. 가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물체 종류마다 달라요. 갔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갔다가 책에 있나? 여기 잘 그려져 있네요. 쭉 가다가 뚝 하고 부러지는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갑자기 뚝 하고 부러지는 물체가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탄성체 했잖아요. 등방성은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거의 모든 물체가 등방성이니까 선형 탄성에 대해서 다뤘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울기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그 기울기가 일정한 영역은 이제 가까이에서 보면 변형이 크지 않을 때는 일정한데 좀 멀리서 보면 변형이 일정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거동이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물체들이었죠. 그 다음에 좀 더 강하게 하면은 선형적이지 않을 때는 얘가 뚝 하고 부러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다뤘던 거는 여기까지 정도였던 거예요. 거동이 선형으로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NC스 해석을 할 때 물체 파손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충분히 작은 변이 충분히 작은 변형률만 가지고 다뤘다고 하면은 선형으로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큰 힘이 걸렸거나 그것보다 큰 변형이 걸린다면은 언젠가는 파손이 일어나겠죠. 이제 그거를 다룰 거고 그 다음에 파손되는 양상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쭉 잡아 늘리면은 늘어나다가 더 질질질 늘어나다가 언젠가 끊어지는 거를 우리가 연성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영어로는 덕타일 쭉 잡아 늘리다 끊어지는 거. 그 다음에 퍽 하고 깨지는 거는 쉬성이죠. 브리틀 하다고 하죠. 뭐 이렇긴 한데 대표적인 취성 물체면은 뭐 유리도 있을 거고 도자기도 있을 거고 한데 이제 그런 건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니고 철 같은 것도 보면은 혹시 재료역학 때 배웠을 것 같은데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어떤 철은 브리틀하고 어떤 철은 덕타일하고 뭐 배웠어요? 그거? 안 배웠어요? 탄소 함유량. 다 배웠어요. 그렇죠. 탄소 함유량이 많으면은 쇠가 좀 단단하기는 한데 얘는 깨져요. 그래서 브리틀해지고 그 다음에 탄소가 좀 적으면은 덕타일 해가지고 좀 늘어나고 그런 것들도 있죠. 네. 그래서 대개는 뭐지? 주조? 이렇게 녹인 쇳물로 부어서 만들면은 좀 많이 브리틀한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깨져요, 쇠들도. 뭐 그런 것들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제 좀 다루는 부분들이 이제 취성인 물체랑 연성인 물체랑 각각에 대해서 파손 이론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 뭐 구태여 이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취성 물체는 그럼 잡아당기면은 그 구조 실험했을 때 했을 거 아니에요. 시편 놓고 이렇게 잡아당길 때 어떤 시편은 좀만 잡아당기면은 쭉 늘어나지만 갑자기 퍽 하더니 이게 깨지고요. 어떤 물체는 쭉 늘어나다가 우리 저기 껌 씹다가 늘리면 늘려가지고 쭉 늘어나다가 여기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소리는 되게 크죠. 푹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얘가 일반적으로 취성. 왜냐하면 변형이 더 일어나기 전에 지가 먼저 깨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게 연성 물체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요거 얘기들을 수업 때 할 건데 항상 제가 이 수업은 할 게 없어서 일찍 끝낸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진짜 할 얘기 별로 없거든요. 최대한 빨리 끝내봅시다. 그러면. 진짠데? 아니 진짜 일찍 끝낼 건데. 그럼 첫 번째 최대 전달 능력 이론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물체가 끊어질 때 인장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단으로 인해 끊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터넷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인장이 아니라 전단으로 인해서 물체가 끊어진다라고 보는 이론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물체가 있을 때 2차원 평면상에서 가해지는 힘 혹시 계산해 봤어요? 옛날에? 대력학 때 배울 텐데. 전단이랑 평면상에서 전단이랑 압축이랑 있으면 우리가 이거 갖고 뭐 그릴 수 있어요? 기억 안 나? 모어 서클. 이거 그려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응? 주응력. 네.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이제 원래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응력 축이라고 했을 때 걔를 몇 도 돌렸을 때 모어 서클에는 2배. 2배 아니야? 2배예요. 얘가 세타라고 하면은 모어 서클에서는 요게 2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요게 나오고 얘가 뭐예요? 전단. 그 다음에 얘가 시그마잖아요. 그러면 얘를 잡아 당겨가지고 언제 부서졌어요. 그렇다고 치게요. 이거 같이. 뭐 여기서 취성체에다가 했나? 연성파손이라고 했네. 연성파손일 때 이렇게 잡아 당기다가 그러면은 잡아 당겼을 때 얘한테는 뭐가 걸려요? 힘이? 얘만 걸리죠. 요거 걸려요? 우리가 안 걸어줬잖아. 물론 푸아송비 때문에 얘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건 우리가 걸어준 거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전단 걸려요? 안 걸렸지. 우리가 아직 안 걸었어요. 근데 얘를 모어 서클을 놓고 보면 얘가 뭐 예를 들자면은 항복? 부서질 때니까 부서지는 게 항복인가? 최대 전단 능력이니까 그냥 최대라고 합시다. 맥스라고 쓰죠. 최대 전단 능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는 맥스고 얘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점 하나가 여기 찍힐 거고 하나는 여기 찍히겠죠. 얘가 얼마? 맞아요? 모어 서클 배웠으면 기억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중앙은 얼마예요? 2분의 시그마 맥스가 될 거고 한쪽은 0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을 그렸기 때문에 이거 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언제? 세타가 2세타가 90도니까 세타가 45도일 때. 그래서 세타가 45도일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위아래로 시그마 맥스만큼 줬는데 얘가 언제 전단 능력으로 발생된다고요? 세타가 45도인 축을 여러분들이 그어 놓으면은 얘를 기준으로 이거랑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걔가 거꾸로 그렸네. 이 방향이랑 이 방향의 전단 능력으로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게 모어 서클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항복 조건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때 전단 능력이 얼마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봤죠? 밑에 보면은
항복 강도의 절반을 초과할 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전달 능력 기준으로 보자면은 사실 밑에 2는 신경 아직 안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순간 여기에 들어오는 시그마가 요거 잠깐만, 식이 뭐가 이상한데? 맞죠? 항복 강도의 재료 항복 강도는 이제 전달 능력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요거 잡아당길 때 기준으로 나온 값에 대해서 이런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전계수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n을 곱해주는 거죠. 안전계수가 뭐 3이다 라고 하면은 얘의 항복 강도는 얼만데 걔 3분의 1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안전계수가 뭐 10이면은 항복 강도는 뭐 10기가파스칼이면은 1기가파스칼만, 10분의 1인 1기가파스칼만 설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걔를 넘지 않게끔. 그래서 설계할 때 안전율이 크면 클수록 되게 설계를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커지겠죠. 변형을 작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응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뭐 이것저것 설계가 많이 붙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이렇게 있고 일로 오면은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는 그 식이 그대로 나오죠. 그게 최대 전달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뒤틀림 에너지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따로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냥 저번에 수업 때 얘기했던 폰 마이시스에서 폰 미세스라고도 있죠. 1, 2, 3랄까?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때 폰 미세스에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여러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걸리면은 걔네들에 대해서 뭔가 주 응력으로 하나 뽑힌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 크기가 뭘로 나왔어요? 각각의 빼기의 제곱을 다 해가지고 그거를 2로 나누는 게 중요했죠.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라는 스트레스가 걸리는 조건에서 거기에서 폰 미세스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우리가 NC스 해석하면서 맨날 보는 거 있잖아요. 하나의 최대 스트레스로 표현할 수 있는 값. 실제로는 3개가 걸리지만, NC스 해석도 그렇죠. 실제로는 3방향 스트레스가 걸리지만 그거를 하나의 주축에 대해서 뽑을 수 있는 최대 스트레스를 구한다고 하면은 그 값이 항복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전달력 기준으로 본 거고요. 뒤에 거는 그냥 항복 강도 자체로 본 거예요. 밑에 2가 붙는 거는 이퀴벌런트 해가지고 우리 내내 NC스 때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한 거다? 연성 재료에 대한 거다. 그런 얘기 했고, 그 다음에 취성 파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취성 파손도 사실 앞에서 다룬 거랑 뭐 얘기가 크게 아주 다른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림을 그릴 자리가 없네. 취성 파손은 똑같이 2개로 접근을 하는데, 최대 수직 응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연성 재료에서는 어떤 관점이었냐면은 얘를 잡아 늘리면은 걔가 변형이 어느 정도 계속 따라오는 거였죠. 그게 연성 재료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뭐 기준으로 봤어요? 항복 강도 자체를 본 게 아니라, 왜냐면 얘는 늘어날 때 항복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전달력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힘을 구했을 때 폰 미세스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취성 재료는 잡아당기면 잡아당긴 대로 푹 끊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장 강도. 되게 인장 문제예요. 압축은 취성이라고 해도 압축이 뭐 문제가 되진 않은 것 같은데. 책에서는 압축 얘기도 했으니. 압축 강도를 주응력이 압축 강도보다 더 크면은 발생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하면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까 우리 모어 서클 그릴 때는 얘가 인장 압축이고 얘는 전단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는 두 방향의 인장이나 압축 응력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내부 전단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는 이 상태에서 얘가 플러스거든요. 취성 재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잡아당길 때 잘 부서지고요. 압축할 때는 잘 안 부서져요. 모든 재료가 거의 그렇지 않나 근데? 압축할 때는 어쨌든 좀 더 잘 버티거든요. 그래서 책에 그림 보면은 인장으로 했을 때 항복 강도가 여기 있죠. SUT 항복 강도라고 돼 있어요. SUT 극한 인장 강도, 극한 압축 강도라고 써져 있네. SUT를 안전율 N으로 나눠준 거죠. 우리 안전율 계속 얘기했어요. 안전율이 크면은 그만큼 우리가 좀 조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값을 이제 설계 한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SUT면은 얘가 이 박살날 때 그걸 텐데 항복 강도 여기 안 써져 있나? 극한 인장 강도, 극한 압축 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연성 재료에서는 항복 강도라는 거 혹시 어떻게 배웠어요? 연성 재료일 때 항복 강도. 선형 변형이 더 안 일어나고 취성 변형으로 넘어가는 데가 항복 강도잖아요. 맞아요? 자? 항복 강도 그거 아니에요? 아예 박살날 때가 파괴 한계, 극한 인장 강도, 박살날 때가 극한 인장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꺾이기 시작하는 데가 항복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가는 거는 연성 재료고, 그러니까 우리 항복 강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덕타일한 재료는 가다가 그냥 조금 꺾이고 푹 박살나거든요. 이때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살나는 극한 인장 강도를, 맞지? 네, 극한 인장 강도를 놓고, 근데 압축할 때 좀 더 버텨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는 길이가 얘보다 이쪽으로 더 길죠. 그게 이제 여기 그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어떤 방향으로 작용을 하든 간에 하여튼 X축이나 Y축, Z축 어디든 간에 항복 극한 인장 강도보다 큰 것만 걸리면 부서지는 걸로 치는 거예요. 진짜 부서진다가 아니라 걸리면은 그냥 무조건 부서지는 걸로 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런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시그마 1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시그마 3가 이 기준을 넘었다. 항복 강도를 넘었다. 그럼 부서진 걸로 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시그마 3가 얼마가 됐든 시그마 1이 항복 강도를 넘었다. 인장이든 압축이든. 그럼 걔도 파괴되는 걸로 치겠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나온 최대 수직 응력. 수직 응력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연성에서는 뭐였어요? 최대 전단 가지고 얘기했죠. 그냥 부서지면 부서진 걸로 치겠다는 건데, 어디든 간에 하나만 걸리면은,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밑에 모어 쿨롱이라고 모어 쿨롱이 들고 나온 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주 응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그냥 네모나게 그렸는데, 재료역학 때 혹시 이거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무어 서클 그리면은 무어 서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트레스카랑 무어 안 배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타원 모양 그려놓고 뭐 아이씨 내가 뭐라고 할 순 없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원래는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최대 인장이랑 다른 게 뭐예요? 둘 다 인장으로 갈 때는 얘를 이렇게 양쪽에서 다 이 책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겠지만 이렇게 다 잡아당기면 책이 찢어지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잡아당기고 얘는 누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번 좀 더 잘 박살난다. 2번 덜 박살난다. 좀 더 잘 박살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이쪽으로 밀면 원래 뭐가 발생해요? 얘가 포화성비 때문에 이쪽으로 튀어나갈 거 아니야. 거기에다 잡아서 더 찢었으니까 사실 더 쉽게 찢어지겠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른 방향으로 작용을 할 때 우리가 원래는 항복 강도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항복 강도뿐만 아니라 주응력선. 우리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무어 서클 3차원에서 그리면 어떻게 나와요? 요거 나오잖아, 추가로. 이거 했을 때 이제 주응력선이 하나 더 들어가죠. 3차원으로. 그 주응력선을 그렸을 때 걔 기준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인장, 압축이면은 뭐 항복 강도만 봐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최대 수직 응력이랑 비교를 했을 때 누가 좀 더 설계를 보수적으로 가져가겠어요? 이 면적이 좁을수록 여기가 안전한 데거든요. 안전한 데를 좀 더 좁게 보는 무어 쿨롱 방법이 여기 최대 수직 응력 이론보다 조금 더 조심을 하는 거겠죠. 책에서는 보수적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트레스카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타원으로 나오는 게 뭐고 뭐 그러지 않아요? 재료 때 아예 안 배웠나? 뭐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지. 안 배웠어? 알았어. 그러면은 칠판 지우고 몇 분 됐어요? 잘랐다 갈게요. 50도